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포인트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노조 관련돼서 노란봉투법 있고 또 방송 관련해서 방송 3법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어요. 자기네 정권에서 못하는 거를 이번 정권에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수당의 횡포인데 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죠.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다음 꼭 총선에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정책을 자기네 맘대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거 정말 잘못 아닙니까? 오늘의 키워드가 뭔지 설명하려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실체는 바로 노조에 있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부터 제가 왜 잘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노조가 자기네 마음대로 파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회사에 어떤 해를 끼치든지 말든지 간에 쟁의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노조한테 그거 피해 배상하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딱 선을 그어놓은 법입니다. 노조가 뭘 하든 간에 노조한테 배상 책임 묻지 마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신설된 3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저는 무슨 법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처음 봤어요. 하지 못하게 그냥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노조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쟁의행위, 파업이나 이런 투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한테 할 수 없다. 그냥 노조한테 손대지 마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런 법이에요. 이거를 통과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앞으로 그냥 자기네가 명분을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회사가 이래서 우리가 일을 못하겠어. 회사가 이래서 부당하고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하든지 회사 물건을 때려 부수든지 파업을 한 달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 간에 노조가 그냥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조의 노터치야. 노조한테는 손대지 마. 노조가 뭘 하든지 너네가 노조한테 그걸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냥 이건 노조 편이에요. 노조한테 손대지 마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요, 업체 사업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노조가 집회하느라고 돈을 못 벌어. 적자가 났어. 이걸로 인해서 상품 개발했는데 그게 다 망해서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사업주들은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뭐 했다 그래도 노조한테 피해 입히지 마. 이 노조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을 아름답게 지은 이 노조법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민주당 혼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반기겠습니까? 노조가 제일 반기겠죠. 그리고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사업자들, 사장님들이겠죠. 너무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평등한 법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거를 자기네 문재인 정권 때는 못하다가 이번 정권 때는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야, 너 한번 엿먹어봐 하고 던진 거예요, 그냥. 방송 3법에 대해서 아주 괜찮은 논평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방송국에는 말이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노조의 유관단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 이런 것들이 거의 연합군처럼 방송노조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게 누구의 논평이냐면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의 논평이에요. 실제 거기서 종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군처럼 6개의 단체들이 노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파업때도 그렇고 이 연합군들이 노조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노조가 대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방송 3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사회 구성할 때 그 추천 단체를 확장해서 지배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의 골자는 그거죠. 공영방송 이사 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21명으로 늘리고 그동안 정당의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을 줄이고 반면에 시청자위원회,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그러니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단체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데에서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가 핵심이죠. 그런데 방송국 노조와 한몸처럼 이루어진 그 직능단체에서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은 방송 노조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파업들을 주도하고 정부 비판적인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하고 최근 들어서는 가짜뉴스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 이 방송국의 뉴스들 그 노조가 앞으로 더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지배구조가 바뀌니까 좀 더 투명화되고 공정성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조가 앞으로 더 힘을 얻게 되는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한테 던진 거예요. 해달라고. 그 전에도 노조 때문에 계속 몸살을 앓아왔던 이 방송국 체제에 노조의 힘을 더 키워주는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노란봉투, 방송 3법 뭐 이러면서 허울이 좋게 뭔가 새로움이 묻어나 있는 개정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노조들 밥그릇 만들어주는 겁니다. 노조들 명분 세워주고 노조가 더 파업 잘하게, 노조가 더 방송국 장악 잘하게 만들어주는 법들을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준 거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현명하게 총선의 투표, 이 한 표 한 표를 던져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사회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가지고 또 뉴스거리 만들 거 아닙니까? 답답한 현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